검찰의 이 청구가 조국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이 청구를 살짝 우리가 한번 비껴가 볼까요? 이 문준용 얘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곽상도 의원이 문준용의 유학자금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오, 야, 이거 센데요. 여기에는 손혜원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곽상도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의 똘똘이 우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1뉴스에서 문준용에 대한 보도를 또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곽상도 의원께서 또 역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텐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특집 방송 같아. 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문준용의 도발을 유도하게끔 했던 이 글이 처음에 이거였습니다. 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아버지 찬스 없다고요? 정말 그러길 바란다. 하지만 시아버지 찬스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바로 문준용 부인 장지은 씨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요. 이 문정권이 출범한 지 보름여 지나서 2017년 5월 25일이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추진한 2017년 메이커 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여기에 며느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던 거죠. 예. 정권 출범하자마자 어쨌든 이 정부 지원 사업에 며느리가 선정된 점, 이거 참 석연치가 않다. 또한 이후의 행적을 봐도요. 2017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화여대 여성공학 인재 양성사업단에도 참여했고요. 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의 청소년 기업가 정신교육 연구, 여기에도 참여했어요. 또한 고향어린이박물관 소리의 발견이라는 전시에도 장지은 씨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참 공교롭죠. 민간에서도 충분히 사업할 게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이 공공과 관련된 부분에 이렇게 많은 어떤 참여를 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며느리로서 시아버지의 덕을 본 것이 아니냐, 우연히 이것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가 됐겠느냐, 이러한 의혹들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문준용 씨가 스스로 밝힌 코딩 교육 프로그램 융합교재 납품과 관련해서도 정말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납품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아버지 문재인의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라고 입장을 내놓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 문준용이 도발한 거죠. 바로 오늘 1일 뉴스에서도 소개했던 바로 이 글, 곽상도 의원을 저격한 건데요. 곽상도 의원 자신있게 밝힙니다. 내 아내는 시아버지 찬스를 쓸 필요가 없는 아주 훌륭한 인재다. 의원님이 언급한 모든 사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으니 걱정 마시라. 얼마든지 살펴보시라. 그런데 만약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일도 해줄 거라 믿는다. 그래야 아무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런 글을 쓰는 자기 행동에 대한 공정한 처사죠. 굉장히 날석에 지금 반응한 거예요. 나 우리 문제 없어. 내 안에 아무 문제 없어. 만약에 문제 없는 거 밝혀지면 당신 사과해. 뭐 이런 요지 아니겠습니까? 아주 야당 의원을 상대로 아주 무섭게 매섭게 행동을 보였던 건데요. 그러면서도 빼먹지 않았던 게 기사 정정 요구입니다. 이분은요, 하여튼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은 꼭 기사 정정을 꼭 요청하는데 제목에 조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게 되게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아니 곽상도 의원도 조사란 말 안 썼는데 왜 여기 조사라고 넣느냐? 정정해라. 라고 또 언론사를 또 겁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역공이 펼쳐졌습니다. 예. 그래, 시아버지 찬스 없다고? 근데 일단 너가 말한 그 아버지 찬스, 네가 없다는 그 아버지 찬스 밝혀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이제 역공을 한 건데요. 대통령 며느리의 시아버지 찬스에 대해서만 밝히시고 왜 유학 얘기는 쏙 빼놓고 얘기 안 해주시는지 궁금하다라면서 바로 이 글을 쓴 겁니다. 자, 사진 속에 지금 보이는 인물 손혜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준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추가 의혹 두 가지를 곽상도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 미국 유학 시절 손혜원 의원이 소유하고 있던 뉴욕 맨하탄 빌라에서 생활한 적이 있느냐? 밝혀라. 두 번째, 뉴욕 생활 3년 동안 수억 원을 썼다는 보도가 있다. 명문예술대 파슨스 대학원 과정에서 이 학비가 1년에 5천이래요. 와. 5천의 학비, 그리고 주거비, 차량 유지비, 생활비 등 유학자금은 총 얼마였고, 그리고 그 돈들 다 어디서 마련했느냐.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시기에 재산신고를 한 8억 원가량을 신고했어요. 그런데 학비가 1년에 5천만 원이고, 학비는 빙산의 일각이죠. 거기서 쓰는 밥값, 주거값, 차값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거 다 어디서 났느냐. 그거를 밝혀라 라고 곽상도 의원이 아주 매섭게 지적을 했던 겁니다. 자, 이 기사, 이게 천진이라는 이제 인터넷 언론사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좀 차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혜원의 석연치 않은 뉴욕 부동산. 2007년 7월 11일 맨하튼 19가에 위치한 제이드 콘도라는 곳에 고급 콘도미니엄 한 채를 74만 불에 구입합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9억 원 가량 됩니다. 아주 고가의 빌라인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제이드 콘도를 매입하고 10달 만에, 불과 10달 만에 2008년 5월 28일 맨하튼 57가 소재 더 셰필드 57이라는 고급 콘도 한 채를 또 98만 불에 매입합니다. 98만 불이면 한 12억 원 가량으로 이야. 좀 추정될 만한 그 정도의 아주 돈도 고가죠. 많아. 그렇죠. 2008년 5월 28일 이후로 결국 두 채의 맨하튼 고급 콘도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이 당시에요. 손혜원이 아주 황당한 해명을 했어요. 직원들 숙소로 쓰려고 했다. 사무실 공간 쓰려고 고급 콘도를 샀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했어요. 크로스포인트, 이게 이제 손혜원이 이제 운영하던 광고 이제 디자인 뭐 이런 회사인데요. 뉴욕 지사를 준비하면서 19가의 스튜디오를 구입했고, 그 후 직원 여럿이 뉴욕에 가서 근무하게 되어 숙소로 사용하고자 57가 콘도를 구입했다라는 건데요. 맨하튼은요, 차고 넘치는 게 일반 아파트랑 빈 사무실입니다. 그 상가도 많고 아파트도 많아요. 근데 굳이 월세도 안 받고 자신의 생돈을 들이고 심지어 대출금까지 드렸거든요. 대출까지 해가면서 왜 고급 콘도 두 채를 소유했겠느냐라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요. 또 재미있는 사실, 바로 손혜원이 뉴욕 부동산을 소유했던 시기와 문준용의 유학 시기가 겹친다는 겹쳐요. 겁니다. 손혜원이 2007년 7월에 제이드 콘도를 매입하고 8개월 뒤에 문준용은 그 잘 다니던 그 한국고용정보원 그 귀걸이 있지 않습니까? 귀걸이 달고 자기소개 몇 줄 띡 쓰고 합격했다는 그곳, 거기에 휴직계를 내고 뉴욕으로 유학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기가 겹쳤다. 당시에 영어도 미숙한 채 뉴욕 생활을 시작한 문준용은 누가 도와줬을까? 분명한 거는 손혜원 측이 그를 가만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이 김정숙과 워낙에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본인이 뉴욕 맨하튼에 콘도도 또 있겠다. 또 마침 문준용 씨가 뉴욕에서 또 유학을 했겠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콘도가 파슨스 대학원과 그닥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거주용은 아닌 것 같고 세컨드 하우스, 이른바 좀 급할 때 머무르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 해당 언론사의 보도였고요. 또 많은 증언들이 있어요. 문준용은 당시 다른 유학생들에 비해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DC, 이 맨하튼에 살았던 DC가 당시 문준용은 신형 볼보를 타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 또 집도 맨하튼 근처에 3층 건물의 절반을 임대해 살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뭔가 호화롭게 산다는 지인의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들끼리는 이 문준용을 두고 비서실장의 아들, 대통령 친구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는 일반적인 유학생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전했거든요. 참 이 당시에도 대통령 친구의 아들, 그리고 비서실장의 아들로서 호의호식했다라는 지금 증언인데 지금은 대통령 아들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기고만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돈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진 거고요. 또한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이 파슨스 약비를 누가 내줬을까?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다는데 그러면 그 넉넉한 생활비, 집세, 뭐 자동차값 이런 거 누가 도움 줬을까? 아마 김정숙 문재인 부부가 도움을 줬기보다는 그 엄마의 아주 부자 친구, 엄마의 아주 절친이자 부자인 손혜원의 도움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세무조사가 투명한 개인 송금보다는 제3자의 뉴욕 법인을 통한 자금 전달이 좀 더 순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그러한 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지적이 나왔던 거고요. 또 이런 증언도 나왔어요. 심지어 문준용과 파슨스를 같이 다녔다는 이 씨의, 여성 이 씨의 증언이 나옵니다. 문준용이 변변한 수입이 없으면서도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100% 스폰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이 오고 왔다. 즉, 이 문준용이 별로 수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 수 있지? 스폰서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말하죠. 당시에는 손혜원이라는 존재를 몰랐는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까 손혜원이 문준용의 스폰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와 친구들의 공통된 추정이다. 당시 문준용은 뉴욕에서 특별히 어울려 다닐 사람도 없었는데 그럼 도대체 누군가가 도움을 줬겠느냐? 바로 뉴욕에 마침 콘도, 고급 콘도가 있던 손혜원의 어떤 도움, 어떤 손길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 당시 어떤 인터넷 언론사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여기서 그러면 한번 저희가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 고급 차량, 네. 문준용이로 추정되는 인물, 예, 그 인물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이제 찍은 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 팔이 문준용으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 있죠? 네. 밑에 빨간색, 이 밑에 볼보 예, 아닙니까? 볼보네요, 볼보. 볼보. 예, 볼보로 보이는 차량, 이 차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학 시절에 찍힌 이 사진을 가지고 고급 외제 차량 볼보를 타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 이 인물이, 이 팔뚝 인물이 문준용인지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어쨌건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아파트도 사진 제가 구글에서 예. 그렇죠. 스트릿뷰로 찾은 게 있어가지고요. 예, 예. 맨하탄 제이드 콘도라는 그 아파트거든요. 예. 멋있어요. 아주 그냥 시내 중심가에 있고 뭐 접근성도 좋고 이 정도라면은 어, 진짜 의리의리하네. 네, 오, 의리의리하죠. 사진. 예. 뭐야? 이 백화점이야? 1층에는 이제 주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아.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건데 좋네. 예,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와. 번쩍번쩍. 꿈만 같네. 부럽다. 예, 다른 각도로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어, 아주 야. 멋있죠. 예. 어우, 근사하네요, 아주. 근사하게 우리 집은 여기 살고 반만한데 이 거실 반만. 그다음에 또 나온 게 셰필드 콘도. 이게 제이드가 아니라 와. 이거 셰필드 좀 콘도인데 높네. 예, 이것도 고층 건물이고 안을 보면 이렇게 돼서 와. 한눈에 보이는. 와, 맨하탄. 저기 보이는 게 센트럴 센트럴 파크랑 파크. 가고 세드럴 파크. 세드럴 파크. 세드럴 아, 파크. 그렇게 굴릴 필요가 없어요. 센트럴 파크. 어쨌건 이게 좋은 데서 살았던 것 공원이다 같아요. 보이고 말이죠. 멋있네요. 예, 이 둘 중에 어디에 살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죠. 그리고 이거 아닐 수도 그런 있어요. 의혹을 예. 지금 곽상도 의원 측이 제기하고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해명을 예. 하라는 거죠. 해명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이 좋다. 말했던 게 다음과 같죠. 부인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부인 뭐 능력 있고 시아버지 백 안 썼다고 지금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본인의 미국 유학 관련 아버지 찬스에 대해서도 이참에 다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이 곽상도 의원의 공격이 아주 매서워요. 정말 이 천지인이라는 이 언론사도 굉장한 화력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만약에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준용이 볼보를 안 탔을 수도 있고 또한 문준용이 손혜원으로부터 스폰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드러난 의혹들 그리고 이미 주변 그 미국 유학 생활이라던가 또 주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은 문준용은 상당히 호화로운 생활을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재산이 8억 원 정도 됐다는데 물론 8억 원도 일반 국민들에 비하면은 아주 훌륭한 재산이긴 합니다만은 뉴욕에서 이 정도의 생활할 만큼의 또 능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던 건데 거기에 과연 문제가 되는 인물 손혜원이 있었을지 여부 그거요. 문준용 씨가 또 시원하게 밝혀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기사 제목 가지고 조사란 말 없는데 왜 조사라가 들어가냐 이런 식으로 지금 꼬투리 잡으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또 지금 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또 다루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페이스북으로 괜히 승질 내지 마시고 국정감사에 오십시오. 지금 한국당에서는 추진하고 있다는데 당당하게 국정감사 찾아오겠다라고 밝히시고요. 가셔서 아주 세세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 이왕 오신 김에 또 귀걸이 취업 논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하셔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하지 않을까? 대통령 아들로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라인업이냐, 네. 요 라인업. 네. 와, 멋있다. 멋있는데요? 좋다. 큰데. 저 차가. 볼보 타는 볼보.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네. 볼보가 안전성이 좋다 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건 그 차량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지 뭐 그걸 탔다 안 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예. 어쨌건 그런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 찾아보니까요. 볼보 S40 음. 2007년식 S40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것들이 이제 그 핸들 있잖아요. 핸들 부분이 다른 건 음영이 있는데 S40만 음영이 없습니다. 볼보 S40. S40. 예, 좋은 2007년식으로. 차입니까? 아, 좋은 차죠. 예를 들면 뭐 벤츠 C 클래스나 뭐 BMW 3 시리즈에 대응하는 그런 차량이니까요.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싼 차고 뭐 S40 미국이야 이요? 뭐, 예, S40으로 2007년식 제가 지금 연도별로 지금 연식별로 좀 찾아보니까 이 핸들 여러분들 모양이 인터넷 똑같습니다. 들어가서 예, 이거 핸들 모양이 같아요. 많이 봤어요 국내에서도. 예, 국내에서도 많이 보고 그 추정되는 차량 가격이 약 3만 불 정도. 2007년에. 비싸네요. 미국에서 아이, 3만 불짜리. 2007년에 네, 그 정도면 엄청 비싼 거고 우리나라로 10년 넘은 차가 그 당시에 출시 가격이 3만 불이 넘었다면 사실은 대학생이 타기는 되게 어려운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의혹 문준용 씨 페이스북에 글 남길 시간에 차라리 검찰에 가서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준비한 이 자료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이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진 위쪽 보면요. 주소창에 parsons.ed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에서 올라갔다는 건지 아니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arsons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 이제 예를 들면 학교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개인 블로그를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본인이 올린 사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추정이 있는데 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니까, 추정이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뭐- 뭐 확정지어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지금
유학생과 관련해서 이런 보도들이 나와서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를 보여드린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보도했다는 천지인이라는 언론사 있잖아요. 예. 그 미국에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법으로 올가맬 수가 없는 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네. 표현의 자유가 지금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손 의원이 이런 부분에서 좀 말을 바꾸거나 또 이렇게 겁박하려고 한다고 해서 미국에 있는 언론들은 쉽게 고개를 숙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건 지금 곽상도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뭔가 자료와 근거를 갖고 얘기한 거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